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지금 공보 역시 다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.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공보물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창구 PD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서창구 PD, 관악구 선관위에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보물을 후보자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죠? 네. 제가 이제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조금 빌려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. 네.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저희가 실제로 공보물을 확인한 상태를 볼 때 디테일에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함들이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야, 근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괜히 좀 뿌듯하네요. 네. 관악구에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2,222명이에요. 생각보다 많습니다. 꽤 많죠. 관악구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그 실로암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곳 때문에 또 이곳으로 또 이사 온다라고 그 복지관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아닐까는 좀 생각 들어요. 네. 어쨌든 이분들 2,222명을 위해서 후보자들이 최선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평가가 좋은 걸까요? 네, 이제 법부터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면요. 시각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 65조 4항에 의해 이제 장애 선거단으로 지정되고 있고요. 이들을 위해 대통령 선거,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후보자들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. 이거 보면 이제 그 점자형 선거구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니까 구청장인 거죠. 네. 구청장 후보자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셈입니다. 네, 다만 이제 이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,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이제 후보자들 중 이제 구청장 후보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의무상으로 전부 제출을 하셨다고 하고요. 네.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도 일부의 그 구의원들을 제외한 분들은 모두 제출을 하셨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놀랬다라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놀랬다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? 저도 궁금해서 이걸 좀 여쭤보긴 했는데 이제 정확한 집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이후에 집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네. 이제 대략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담당자분께서 USB로 음성을 제출한 경우도 꽤 있었고 대부분은 점자로 많이 제출하셨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 솔직히 저는 잘 안 챙길 줄 알았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아니 왜 우리 관악구에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구의원들 후보자의 공보랄지 정책이랄지 이것을 받아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켜질까 싶어서 이걸 기획하고 알게 됐었던 건데 어쨌든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사실은 뭐 점자형 공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 공보가 어떻게 오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. 네,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관악구 선관위에 문의를 좀 드렸는데요. 각 후보자들이 공보물을 직접 인쇄해서 관악구 선관위 검사를 받고 각 동 주민센터에 보내서 주민들에게 배부된다. 는 이야기와 함께 이거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점자 공보를 직접 후보자들이 제작 인쇄해서 관악구 선관위에 제출을 하고 이 제출한 공보를 분류해서 21일이죠. 지난주 토요일에 전부 발송하였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. 실제로 좀 이따 뭐 사진 보겠지만 후보자 두 분 다 점자로 해가지고 했더라고요. 네. 그 점자 선거 공보를 일단 직접 제작도 가능한 건가요? 이제 임명국 PD가 실로암 복지센터의 이제 선거 공보물 담당자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좀 얻었는데요. 선거 공보물 제작 요청이 올 때만 제작을 한다. 이게 별도 요청이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하고 임의로 제작할 수도 없다. 점자 공보, 음성 공보 둘 다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점자 공보의 경우 제작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. 또 그리고 각 지역의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. 보니까는 이 점자라든지 사실 어찌 보자면 이제 구청장 후보자의 정책은 보는데 구의원 시의원 것은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구의원 시의원 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네. 점자 공보도 그렇고 음성 정보도 그렇고 이게 잘 전달될런지 거기까지는 아쉽게도 알아보진 못했고요. 네, 하여튼 이 부분들이 잘
그나마 있는 우리 관악구에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이랄지 이런 게 없으면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. 그리고 저희 선관위한테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구의원들 후보자 이런 것을 읽어가지고 음성을 따로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제작해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됐죠? 그거 이제 제가 문의를 드려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도계 계장님한테 연락이 됐어요. 처음에. 그래서 그때는 한번 알아보겠다. 괜찮은 정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처음엔 주셨는데 네네. 이제 추후에 이제 한 5분에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공보마다 이제 분량도 다르기도 하고 이제 양이 적은 분 많은 분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방송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. 네. 사실 관악의 PM에서도 이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거 공보물을 읽어주는 거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것 같아요. 저희 내부에서도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 문제로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했는데 좀 아쉽습니다. 네. 아까 초반에 디테일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나요? 세밀한 부분들이 부족했었다라는 걸로 표현할게요. 네. 약간 해프닝이 좀 하나가 있었어요. 이제 저희가 알아본 중에 점자 공보 제출 확인을 위해서 이제 후보자 측 관계자분들한테 연락을 좀 저희가 드려보고 있었는데 구자원 PD가 이행자 구청장 후보 측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을 때 발행을 안 했다. 발행해야 하는 것인 줄 몰랐다라고 라는 답변을 좀 받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즉시 확인해 봤을 때는 구청장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. 선거 사무실 측 담당자의 착오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다. 점자 공보 발송할 당시 이행자 후보의 공보를 확인한 것 같다. 이행자 후보 측의 관련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.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어찌 보자면 그 의무 사항이긴 하지만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사무 저희들도 봤을 때 당연히 이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선관위 측에다 알아보라고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도 이행자 구청장 후보자 측 관계자도 결국은 한 거 맞다라고 표현을 나중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. 점자 공보물을 그냥 찍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냐도 중요한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. 보면서 있었어요.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전달하면 잘 전달되고 저렇게 하면 잘 전달되지 않는 데를 기준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냥 저희들이 사진상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사진상으로 확인했거든요. 확인했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저러면 완전 이제 그 전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보이질 않을 텐데 확인할 수 있을까? 저게 예를 들어서 음성만 담아가지고 USB 플래시 메모리 주면 끝인 걸까? 잘 전달될까?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약간 좀 걱정됐고 네. 그다음에 점자 공보물은 두 후보자 다 했어요. 근데 음성 공보물은 박준희 후보자는 했고 이행자 후보자 측은 음성 공보물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선관위 측 통해서 좀 통화를 했었습니다. 이런 것처럼 그런 작은 세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점들이 좀 있었고 전달 방식들도 그렇고 부족함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정확한 사실은 어쨌든 제출을 한 거죠? 그렇죠. 네, 네네네. 한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이제 챙긴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전달되는 공보물이 사실 어떻게 전달되는지 저희들도 모르겠는 거예요. 뭐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몰라서 한번 사진 간단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사진을 띄워놨는데 보시면 그 공보물 보시면 점자로 밑에 돼 있죠. 그리고 여기에 함께 들어있지 않은 선고 공보는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아서 발송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멘트들도 있습니다. 사실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처음에 이제 그 박준희 후보자, 이행자 후보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점자 공보물도 내기도 하고 음성 공보물 따로 USB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보물을 냈었는데 이게 강제 의무 사항인 건지 어떤 건 내면 대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읽어드린 게 있고요. 다음 거 볼게요. 보시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준희 후보자는 저렇게 점자 공보물이 저런 식으로 전달되더라고요. 또 옆에는 이행자 후보자 측에서 전달되어진 점자 공보물의 모습입니다. 네.
두 후보자들의 정보가 어쨌든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전달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관악구 삼성동에 계신 분이 제보해 주신 거예요. 삼성동에 있는 그 기준 보시면 이렇게 뭐 송윤길 후보자, 오세훈 후보자, 뭐 그리고 시의원 비례대표도 있고요. 그리고 관악구 의원 뭐 비례대표라든지 여러 후보자들의 모습들이 좀 보이시죠, 그렇죠? 원고 그대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이행자 후보자는 음성 공보물은 안 했더라고요, 일단. 아, 저게 지금 USB 어쨌든 공보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아. 이런 식으로 오는 걸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. 네. 저희들도 처음 봤습니다. 이런 노력들을 많은 후보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들도 이 과정 통해서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많은데 후보자들이 어떻게 노력하지라는 것 정도로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뭐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후보자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. 그 부족함들은 저희보다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. 그래야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법적으로도 시각장애 선거인이라고 지정된 만큼 같은 선거인으로서 모든 후보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혹시 USB 공보물 이건 꼭 내야 되는 건가요? 이게 저 관악구 선관위에 좀 알아보았는데요. 이제 점자는 필수, 이제 점자 공보는 필수인데 이제 USB 공보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이행자 후보자가 안 낸 것 자체가 이것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